그러니까 이제 산소산목이 왜 실패하는가 지금은. 네, 맞습니다. 제가 오늘 실패한 이야기들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요거 실패하시고 얼마 날아갔어요? 아, 이거 마음 아픈 얘기를. 네네. 한 1,000만 원 정도는 제가 테스트하느라고 버린 거고, 네. 그거 다 제 수업비라고 생각하고, 네. 네, 그 결과 지금 공유 드리는 겁니다. 1,000만 원 손해 보고 알려주신 거네요. 네. 부디 제발 제가 겪은 실패들 되새기셔서 실패 안 하시고 꼭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네, 일단- 첫 번째는 온도입니다. 온도는 이 공중 온도도 있고 네. 물 온도도 있는데 네. 이 물과 공중의 온도가 25도를 넘으면 안 돼요. 두 번째 이유는 공중 습도입니다. 네. 공중 습도가 80에서 90% 정도 계속 유지가 돼야 네. 얘네들이 증산을 많이 안 하고 뿌리를 먼저 내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뭐죠? 물 속의 세균 번식입니다. 만약에 물 속에 세균이 번성하면 여기에 콧물같이 네, 요 끝단 단면부에 콧물같이 이렇게 균들이 매달립니다. 매달리게 되면은 이 가운데 있는 도관, 수관을 타고서 위로 올라가면서 썩어 들어가요. 네. 네 번째 뭐죠? 이 곰팡이 정말 중요합니다. 곰팡이가 물 속에도 있을 수 있지만 이제 곰팡이가 공기 중에서 이제 포자를 퍼뜨려서 날아가거든요. 맞아요. 마지막으로 순화입니다. 네. 삽목 아무리 잘하셨어도 순화를 잘 못하면은 그동안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안녕하세요. 귀농의 신 안피디입니다. 귀농의 신이 애프터레인과 함께 산소 삽목 교육을 진행합니다. 수강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시거나 댓글란에 카페24나 네이버 스토어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여기가 어디죠? 여기는 지식싸움센터 사무실이죠. 네. 요즘에 이 산소 삽목한 것들을 밖으로 많이 내보내는 시즌이라서 좀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요는 이제 장미여부인데 너무 잘 자라서 뿌리가 이 꽉 쩔었습니다. 플러그묘가 네, 됐네. 플러그묘처럼 네. 됐죠. 네, 향기 너무 좋아요. 네, 향이 엄청 강하네요. 얼마나 된 건가요? 지금? 한 달 정도 됐어요. 한 달 정도. 네. 지금 뿌리가 와 밑에까지. 밑에까지 보이시죠? 어마어마합니다. 우와. 네. 어마어마하네요. 네, 빨리 뽑아줘야 돼요. 빨리 지금 내보내야 됩니다. 그 밑에도 한번 봐볼까요? 얘는 지금 뭔가요? 로즈마리 뿌리 로즈마리. 와. 물에서만 키운 겁니다. 이 흙 묻히고 뭐 흙이 떨어지고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그 상토가 비싸잖아요. 네. 그거 필요 없이 그냥 물로만 이렇게 키울 수 있습니다. 밑에 다 지금 로즈마리인가요 지금? 네네. 이거 자 로즈마리. 우와. 여기도. 이야 여기까지 나와 있네요. 네. 그럼 계속 이제 회전을 시키시는 거네요 지금? 그럼요. 여기가 지금 몇 평짜리죠? 이게 지금? 한 평도 안 되죠? 그래서 지금 1년에 허브가 몇 개 정도 생산되나요? 3,200개가 들어가고요. 이건 좀 큰 사이즈라서. 네, 보통 일반적인 사이즈는 한 1,600개가 나오는데 1,600개가 두 달에 한 번씩 나오니까 6번 그러면은 6년에 9,600개 만들 수 있죠. 네, 연중 9,600개 한 평에서 네. 이거를 다 판매가 된다고 가정했을 때 어느 정도라고 네. 봐야 될까요, 매출이? 많이 안 잡으시고 한 1,000원 정도씩만 잡으시면은 하나에 1,000원. 네. 네, 960만 원 네. 정도 보실 수 있고요. 그거보다 좀 작게 잡으셔도 한 500원만 잡아도. 네, 500원만 잡아도 480만 원. 네. 일단 최대의 장점은 우리가 상토를 안 들이고 그냥 던지듯이 이 빈트레에 꽂아서 편하게 삽목할 수 있다는 거. 두 번째는 흙에다 꽂았으면 얘네들이 발근을 했는지 죽어가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얘는 언제든지 이렇게 들어서 볼 수도 있고 머리를 넣어서 볼 수도 있고. 볼 수 있고 아니면 네. 자기들이 그냥 일어서기도 하고 들고. 그쵸? 네, 뿌리가 이렇게 막 들고 일어서기도 해요. 들고 일어서죠. 나 좀 이제 보내줘 이런 식으로. 네. 근데 발근율은 어떻게 보세요? 발근율도 이게 토경이랑 좀 달라요. 네, 그래서 이 산소 삽목에서 잘 되는 애들, 네, 물 좋아하는 애들이 특히 더 잘 되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발근이 빠릅니다. 수국 같은 경우도 그냥 일반 토경이나 오아시스 한 거보다 한 일주일에서 한 보름 정도 더 빠르고, 에메랄드 그린 같은 이 침엽수 같은 경우는 그냥 흙에다 하면 한 1년 동안 시간을 보내야지 털이묘가 만들어지는데 여기서 한 2달이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제 생각에는 물을 어디서 지금 끌어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물이 이렇게 순환을 하고 있죠. 네네. 네. 네, 물을 한번 채워 놓으면은 네. 한 달 동안 물을 안 갈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물 사용량도 적고, 네. 물이 만약에 조금 부족하다 그럼 보충 조금만 해주시면 돼요. 이 식물이 더 건강하게 잘 자라면은 증산을 많이 하니까 물이 좀 더 빨리 자랄 수 있어요. 하우스 안에 하셔도 되고, 집에 하셔도 되고, 지하실에 하셔도 되고, 옥상에다가 뭐 한 군데 하셔도 되고, 어디든지 쉽게 이동해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일단 외부에서 이제 균이나 아니면 벌레 같은 것들이 들어올 염려가 없기 때문에 훨씬 안전하죠. 네. 그렇다고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확률이 훨씬 적다. 제가 왜 실패했었는지 제가 오늘 실패한 이야기들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뭘까요? 일단? 첫 번째는 온도입니다.
온도는 이 공중의 온도도 있고 네. 물 온도도 있는데 네. 이 물과 공중의 온도가 25도를 넘으면 안 돼요. 25도를 넘으면은 이 물과 공중에 있는 곰팡이들이 급속도로 번성을 합니다. 아, 네. 그래서 이 온도가 중요합니다. 30도까지는 그래도 식물들이 버티면서 잘 살아요. 네. 근데 문제는 이제 균이 많이 발생한다는 거죠. 네. 식물에 따라 다르거나 그러진 않나요? 아니에요. 곰팡이가 발생하는 그 조건은 한 25도 넘어가면은 많이 발생을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시즌 여름철이니까 온도가 안 올라가게끔 뭐 에어컨 같은 공조 시설 해주시는 게 좋죠. 에어컨. 네. 그래서 그렇다고 에어컨 바람이 식물한테 직접 가면 안 됩니다. 바람을 직접 안 맞는 조건에서 온도를 낮출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 돼요. 한 25도 이하 정도는 유지를 해줘라, 아무리 못해도. 그 조건 중에 제일 좋은 게 지하실입니다. 지금 실외 기온 30도 넘었는데 오늘 저희 산소산목실 지하에다 만든 거 가보니까 22도. 네. 아, 겨울에는 히터, 여름에는 더 서늘하게 갈 수 있는 거죠? 네, 여름에도 에어컨 안 틀어도 좀 서늘한 거죠. 곰팡이 때문에 25도 이하를 유지해라. 산소산목 실패하는 두 번째 이유. 네, 두 번째 이유는 공중습도입니다. 네. 공중습도가 80에서 90% 정도 계속 유지가 돼야 네. 얘네들이 증산을 많이 안 하고 뿌리를 먼저 내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할 때는 굉장히 잘했는데 이 식물들을 한번 옮기다 보니까 그 사이에 공중습도가 갑자기 낮아진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한 80% 정도 유지하던 습도를 한 60% 미만까지 한번 떨어진 적이 있었는데 그게 하루 정도 지속이 됐거든요. 네. 그랬더니 잎이 다 말라서 이렇게 쭈그러들었습니다. 네. 그 부분이 이제 다시 곰팡이가 펴갖고 또 죽었고요. 네. 그래서 그 과정에서 한 400만 원 정도 날라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습 문제네요, 지금? 네, 공중습도. 공중습도. 네. 그럼 그거 어떻게 잡아야 돼요? 이런 그로우 텐트가 있으면은 네. 닫아주시면 되고 이렇게 작은 식물들이라고 하면은 여기 커버를 씌워서 공중습도를 잡아주셔야 돼요. 아, 네. 지금 저희 블루아이스랑 셀프레아 키우고 있는 건데 여기 공중습도를 잡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커버를 아, 네. 덮어놨습니다. 얘네들만 따로 좀 덮어주신 이유가 있으세요? 얘네들은 지금 삽목을 한 지 얼마 안 된 아이들이에요. 이게 삽목을 해서 뿌리가 많이 나서 물을 많이 빨아먹을 수 있는 상태면은 커버가 없어도 됩니다. 네. 공중습도가 어느 정도 움직여도 네. 얘네들이 잘 살 수 있는데 뿌리가 없는 상태에서 증산을 많이 하면은 잎이 말라 죽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잡아줘야 됩니다. 그럼 습이 근데 어느 정도인지를 뭘로 좀 측정할 수 있나요? 네, 요렇게. 아, 네. 네. 지금 잎이 네. 뿌리가 난 식물들이 많기 때문에 한 70% 정도 맞춰주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습 관리를 잘 해줘야 된다. 그리고 물 온도는 지금 한 24.7도, 네. 25도 안 넘어. 어쨌든 습을 좀 신경을 써라. 예. 그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산소산목 실패하는 세 번째 뭐죠? 물 속에 세균 번식입니다. 네, 물 속에 세균이 번식하면 어떻게 되냐면 네. 좀 이렇게 만약에 물 속에 세균이 번성하면 여기에 콧물 같이 아. 네, 요 끝단 단면부에 콧물같이 이렇게 균들이 매달립니다. 매달리게 되면은 이 가운데 있는 도관, 수관을 타고서 위로 올라가면서 썩어 들어가요. 네. 그러면 가운데에 구멍이 뻥 뚫립니다. 네. 그렇게 되고 이 식물이 물을 빨아 올리는데 큰 방해를 하기 때문에 결국엔 얘도 말라 죽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물에 세균이 많이 번식하지 않도록 물을 소독해서 써야 됩니다. 네. 네. 이거 정말 중요한 노하우인데 네. 이것만 잘 하셔도 삽목에 반응하셨다고 보시면 돼요. 이 세균 관리 그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저희는 종자를 소독하는 그 소독제를 50리터당 한 알씩 넣어서 물탱크에 넣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체 물이 깨끗해지니까요. 이게 뭐죠, 지금? 이게 네. 소독하는 수영장 같은 데 소독하는 그런 알약이고요. 염소 계열이에요. 우리 수돗물에 냄새 나잖아요.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발포 비타민처럼 발포성으로 물을 소독해주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거를 넣으면 한 달 동안 물 안 갈아도 돼요. 네. 아, 일단은 물세균을 잡으려면 저걸 잡아야 되네요. 그리고 필터. 네, 수족관용 필터 쓰셔도 돼요. 네. 네. 산소산목 실패하는 네 번째 뭐죠? 이 곰팡이 정말 중요합니다. 곰팡이가 물 속에도 있을 수 있지만 이제 겉에도 많이 있거든요. 네. 곰팡이가 이 공중에서도 퍼집니다. 공기 중에서 이제 포자를 퍼뜨려서 날아가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잎들 보시면은 이렇게 약한 부분부터 얻고 타고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나온 포자들이 다른 잎들에 다 퍼지면서 제일 약한 부분부터 곰팡이를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제가 진짜 중요한 힌트 드릴게요. 잿빛 곰팡이가 가장 심합니다. 그 잿빛 곰팡이를 잡을 수 있는 좀 약재를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번 청소를 하실 때
곰팡이가 이 잎에만 있다고 여기 있는 것만 버리면 되는 게 아니라 곰팡이는 포자로 퍼지잖아요. 네. 포자들이 이런 선반이나 아니면 텐트나 이런 벽면에 다 매달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청소를 하실 때 알코올로 한번 다 뿌려서 소독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요거 뭐예요? 얘는 환기 팬입니다. 네. 이 산소 삽목실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네. LED가 있습니다. 네. 이 LED들은 발열을 해요. 네. 여기서 열이 많이 나옵니다. 이 열들이 결국에 올라가서 위쪽에 고이게 되거든요. 네. 이거를 밖으로 밀어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 공중 습도랑도 연관이 있고 온도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산소산목 실패담, 온도, 그다음에 네. 공중습도, 세균, 곰팡이까지 하셨고 이제 마지막으로 네. 뭐죠? 마지막으로 네. 여기서 잘 삽목을 성공시키셨으면 얘네들을 이제 밖으로 빼야 될 거잖아요. 이 밖으로 빼는 과정에서 네네. 네, 제가 많이 죽였습니다. 네. 여기서 뿌리가 난 상태에서 네. 그대로 일반 흙에다 제가 옮겨 심었는데 제가 그 일반 배양토에다 갖다 심었어요. 네. 그랬더니 그 배양토 같은 경우는 약간 비료기가 있거든요. 네. 그것들이 이 약한 뿌리들과 같이 썩어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무비상토, 네. 비료기가 없는 그냥 순수한 상토에다가 옮겨 주시고 그 상태로 화분에서 뿌리가 돌 수 있도록 네. 네, 한 달에서 2달 정도 뿌리가 잘 돌 수 있도록 순화를 시켜주셔야 돼요. 한번 볼까요, 저기? 지금 여기 지금 사무실에서 이렇게 다 순환하고 계시네요, 지금? 네, 이것들은 제가 초반에 식재했던 건데 얘는 블루바드라는 나무고요. 네네. 네, 조경수로 인기 있는 것입니다. 얘가 뽑았을 때 뿌리가 이렇게 돌아 있어야 돼요. 네. 요 작업이 순화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순화가 되면은 네. 이건 분을 형성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 뿌리가 흙을 꽉 감고서 네. 다 들고 일어날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밖에 나갈 준비가 된 겁니다. 네. 이거 순환 안 하고 그냥 내시는 분들이 계신가 봐요, 지금? 많습니다. 저 순화를 한 상태에서도 바로 태양광에 바로 나가시면 안 되고 네. 바로 비를 맞추시면 안 됩니다. 네. 그러면은 태양광에 아니면 내리는 비에 바로 녹아버릴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저렇게 분을 형성한 상태에서 밖으로 나갔을 때는 차광망에 70% 정도 되는 차광망에 3일에서 5일 정도 보관을 해주시고 밖에서 서서히 적응할 수 있게끔 해주신 다음에 밖으로 내보내 주십시오. 네. 그러면은 잘 살 겁니다. 그럼 산소산목 실패담 5가지 얘기해 주셨는데 정리 한번 해볼게요. 네. 첫 번째, 온도. 물과 공기 중의 온도를 최대한 25도 미만으로 맞추셔야 됩니다. 네. 두 번째는 공중습도. 공중습도가 한 80% 네. 정도 맞춰주셔야 좋습니다. 네. 세 번째는 물에서 생길 수 있는 세균. 네. 화학적으로도 방제를 해주셔야 돼요. 물리적으로도 갈아주시면 더 좋고요. 네 번째는 곰팡이입니다. 네. 이 곰팡이가 제일 식물의 약한 부분을 침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곰팡이가 핀 것은 빨리 뽑아내 주시고 청소를 하실 때 이 곰팡이 핀 부분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한번 알코올 소독을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순화입니다. 네. 삽목 아무리 잘하셨어도 순화를 잘 못하면은 그동안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이 순화는 최대한 뿌리가 잘 돌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고 그 이후에 햇빛으로 나갈 때도 차광망에서 좀 적응을 한 다음에 나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무화과를 삽목을 한 것들을 농장에다 옮겨서 성공적으로 순화를 시켜서 키우고 있고요. 지금 화성에는 지금 3,000주를 심어놨습니다. 네. 이것들을 올해 한 2m 넘게까지 키워서 다시 산소삽목기에서 삽목해서 묘목으로 만들어서 내년에 출하할 예정입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저희 댓글에 저희 연락처와 이메일 드릴 테니까 거기로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잘 알려드릴게요. 네. 교육도 관련된 것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